뗀석기와 간석기, 청동기, 철기시대 등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도자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진흙을 구운 것을 감고 쌓아 원하는 모양을 만든 후 불에 구우면 도자기가 됩니다. 이때 도자기의 첫 모양은 진흙을 더하면서 만들어집니다. 무엇인가를 더하면서 만드는 다른 제품이 있을까요? 레고는 원하는 위치에 다양한 부품들을 쌓아 올리면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블록만으로 최종 형태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깎거나 주저하는 그런 공정들과는 달리 더하는 공정은 블럭만 충분하다면 만드는 형태에 거의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레고로 만든 물건들은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실제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레고 무비를 보면 레고들이 그렇게나 두려워했던 접착제가 필요한 시점이죠. 도자기를 만들 때에도 더하는 방식으로 형태를 갖춘 진흙 덩어리에 유약을 바르고 불에 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하면서 만들어진 재료들은 결합 기술 없이는 원하는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3차원 프린터가 혁신이라고 불리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더하면서 만드는 기술로 깎거나 주조하는 것만큼 견고한 물건들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차원 프린터는 원래 1980년대에 초기 쾌속 조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기술로 많은 기업에서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에 테스트 샘플들을 제작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양을 만든 후 자외선이나 열을 가하면 굳는 새로운 소재들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당시의 장비들은 가격도 비쌌고 사용도 복잡하고 어려웠으며 무엇보다도 만들어진 제품이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쾌속 조형 기술은 3차원 CAD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쉽게 경화되지만 튼튼한 구조를 갖는 새로운 재료의 개발 등에 힘입어 3차원 프린터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바이오 프린터로 살아있는 조직을 프린팅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잉크의 발전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다양한 세포를 집어넣어서 인체의 조직이나 장기의 특징적인 3차원 구조를 만든 뒤 배양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프린팅된 세포들은 바이오 잉크라는 환경 안에서 조직의 구조를 만들고 기능을 하며 3차원의 형태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고자 하는 조직이나 장기의 특징적인 구조를 만드는 기술과 고유한 3차원 형태를 만들어내는 기술, 그리고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는 혈관과 같은 순환계 조직이나 신경계 조직을 연결하는 기술, 그리고 가능하다면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기술 등을 많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6년 야마나카 시니어 교수에 의해 만들어진 유도반응 줄기세포는 일반적인 체세포에 특정한 유전자를 주입하여 줄기세포로 만드는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진 줄기세포는 모든 종류의 체세포와 생식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만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줄기세포 치료에는 유도만능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성체 줄기세포도 활용됩니다. 성체 줄기세포란 어떤 특정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가 소량 유지하고 있는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가노이드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유도만능 줄기세포나 성체 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하는 가운데 원하는 장기에 관련한 특정한 배양 조건을 맞추어주면 특정한 장기 혹은 조직의 고유한 세포들과 3차원 구조를 지닌 작은 미세 조직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즉,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뇌, 간, 대장, 위 같은 장기나 침샘, 갑상선, 췌장과 같은 특정 성분을 분비하는 장기 등의 기본 구조와 유사한 작은 3차원 세포 집합체를 만든 것을 오가노이드라고 합니다. 오가노이드는 2010년경부터 시작돼서 최근 인체 내부의 거의 대부분의 장기의 모사체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조직에 비해서 오가노이드가 갖는 특징은 줄기세포에서 스스로 조직이 만들어지는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기의 단위 조직을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암 환자와 같은 특정한 질병을 가진 환자의 조직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장기 오가노이드나 종양 오가노이드 등은 대량 배양과 분석 기술을 더해서 환자의 약효를 예측하거나 그 환자에게 맞는 맞춤형 약물을 골라내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고 질병의 기전을 연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특정 약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물 실험이 아닌 실험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 오가노이드와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구현이 쉽고 비용도 덜 들면서 동물 실험 결과보다도 더 임상 결과와 가까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릭 배송이 그린 사람을 만드는 바이오 프린터의 개념이 1931년 영화에서 만들어진 프랑켄슈타인이 누워있던 침대와 1975년 영화의 로키 호러가 누워있던 물이 가득 담긴 수조의 선상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괴물을 만들었던 많은 영화들이 그 괴물을 깨울 때에는 번쩍이는 빛 혹은 전기 충격을 꼭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기술들이 사람의 조직이나 장기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장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번쩍이는 충격이 필요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충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번쩍이는 아이디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라 볼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에 대해 가져야 할 새로운 관점과 여기에서 발전한 윤리의식의 혁신이라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